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입니다. 5월 5일 목요일, 오늘도 오늘의 경제 뉴스 시작해볼게요. 오늘 살펴볼 주요 뉴스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국 증시가 전일 파월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라는 발언에 급등해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이 0.5% 금리 인상하면서 한미 금리 차가 좁혀졌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살펴보고요. 세 번째, 윤석열 정부 공매도 재개 만지작거린다는 거, 공매도는 언제 재개될지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5월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국정과제 주식 투자자들이라면 꼭 눈여겨봐야겠죠?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부동산 정책은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뉴스는 전일 미국 증시 마감 현황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요, 투자자들이 FOMC 회의 결과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민간 고용 지표, 기업 실적 등을 주시하면서요, 장 막판까지 관망세 그리고 나스닥은 하락세를 보이다가요, FOMC 성명서가 공개된 직후 진행되었던 기자회견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 30분에 진행되었는데요. 이때 파월 의장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는 자이언트 스텝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요.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장 막판에 급등세를 연출해서요. 다우지수는 플러스 2.8% 상승한 34,000포인트, 나스닥은 플러스 3% 상승한 12,960포인트, S&P도 3% 상승해서 4,30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파월 의장은요, 연준은 75bp 인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하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거죠. 특히 파월 의장은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걸 보기 시작할 거라는 기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로 눌려있던 주식시장이 환호하게 만들었죠.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번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이 덜 매파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자, 그래서 FOMC에서 무슨 내용들이 결정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페드는 이날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0.5%포인트 인상했죠.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대차대조표 축소 등 양적 긴축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은 테이블 위에 없다라고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해주었죠. 이러한 점에서 주식시장은 그동안 주시해온 자이언트 스텝에 연준이 선을 그었고 앞으로 0.5%포인트 인상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 두세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밝혀주면서 오는 6월과 7월 FOMC 정례 회의에서도 이렇게 0.5%씩 두 번 인상을 할 거라고 암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안도 랠리가 펼쳐진 것이죠. 저희 안어주가 4월 경제뉴스 전해드릴 때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의 이그전 소식 전해드리면서 기준금리가 오를 걸 아는데도 왜 시장이 빠져? 라고 했을 때는 바로 경로의 불확실성을 싫어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러한 경로의 불확실성이 이번 FOMC 회의와 기자회견을 통해 어느 정도 사라진 점을 시장의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여집니다. 채권시장에서는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이날 장중에 3%를 돌파했지만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하락세로 전환해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942%로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15분봉 살펴보면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즉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3%를 상회했다가 이러한 발언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하락해서 결국 2.942%로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날 나온 4월 민간부문 고용 증가세도요, 월가의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4월 민간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24만 7천 명 증가하는데 그쳐 월가의 예상치를 낮췄다는 점도 오히려 연준이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을 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서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은 지난달 한은 총재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기준금리를 0.25% 올렸었죠. 4월 14일 날 올리면서요,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1.5%인데요. 미국은 0.75에서 1%로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0.5%포인트 좁아져 있습니다. 5월에 있을 한은의 통화회의에서도 한국이 0.25%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미국 역시 6월 FOMC 회의 때 0.5% 인상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양국 다 예상한 대로 금리를 올릴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는 1.75%, 미국의 기준금리는 1.25에서 1.5%로 0.25% 차이로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럼 FOMC 회의가 몇 번 남았냐? 올해 FOMC 회의는 총 8번 있는데요. 남은 일정은 6월, 7월, 9월, 11월, 12월입니다. 파월 의장이 앞으로 두어 번 정도 0.5%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6월에 0.5%를 올리는 데 이어서 7월에도 0.5%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요.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도 존재하죠. 지난달 전해드린 경제 뉴스에서도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요, 한미 기준금리 역전될 가능성도 시사를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각국의 은행들은 이러한 기준금리 무엇을 보고 결정할까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결국 물가 상승률 추이겠죠. 미국은 3월달 8.5% 전년 동월 대비해서 상승했고 한국은 4월달 지표가 4.8%였는데요. 이러한 물가 상승률 추이가 어떻게 될지가 결국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좁혀지느냐 역전되느냐를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뉴스는 바로 공매도 정상화 수순에 돌입한 거 아니냐는 한국경제TV의 기사입니다. 자, 5월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개인이 공매도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하던 담보 비율이 현재 140%였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이러한 담보 비율이 105%라서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개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담보 비율을 낮춰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길을 더 열어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발표에 개인 투자자들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매도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공매도 제도 개편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적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걸 해소하려는 것, 결국 정부가 공매도를 정상화하는 걸 염두에 두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요, 원래 올해 상반기에 공매도 전면 재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를 미루고 차기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결국 공매도의 정상화는 시기의 문제일 뿐 진행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서 결국 공매도가 정상화될 거는 시기의 문제일 뿐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요,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려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주요 조건이 외환시장의 개방인데 이 중에 하나가 공매도 재개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공매도 재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현재 주가 수준이 매우 하락해 있고 이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악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개인 투자자와 MSCI 사이에서 눈치 보기를 지속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정상화될 거라는 게 업계의 시각인 거죠. 자, 네 번째 살펴볼 뉴스, 바로 5월 3일날 발표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입니다. 이번 110개의 국정과제에서는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부동산 규제 정책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원전의 경우에는요, 원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및 한미 원전 동맹 강화를 추진하며 2030년까지 원전 10개 이상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을 옥죄왔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게 새 정부의 구상입니다. 3일에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 부동산 정책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는 LTV 비율을 80%까지 확대하고 공정 비율을 낮춰서 종부세는 낮추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먼저 현재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상한선이 40%, 조정 대상 지역의 LTV 상한선은 50%인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는 여기에 최대 20%포인트 우대 상한을 적용해서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최대 상한선을 최대 8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1주택 고령자에는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다주택 양도세의 경우에는 중과세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위의 국정과제 주요 방안이 뭔지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후보인 시절부터 내세웠던 250만 호 공약, 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임대차 3법 제도 개선,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내세웠고요.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한해서는
LTV를 80%까지 늘려주는 걸 추진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세제에 있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서 공시가격, 공정시가 가액 비율을 조정해서 세금 부담을 낮춰주고 1세대 1주택 고령자에는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고 밝혔고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현재 다주택자는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 중과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의 30% 이상 중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1년간 유예해주겠다고 했고 정책 역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5월 3일에는요. 새 정부가 앞으로 국정과제를 어떻게 이끌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총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주관 부처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부모급여가 신설되고 병사의 월급을 올려주는 정책이 발표됐고요. 또한 청년들에게는 청년도약계좌를 제공해서 또한 후보인 시절부터 관심이 많았던 청년도약계좌의 경우에도요. 정부가 일하는 청년들이 저축할 경우에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정책을 발표했으니까요. 오늘 5월 5일 목요일 휴일날 만약에 내가 어떠한 정책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내가 투자하는 투자 종목에 있어서 이러한 국정과제의 수혜는 무엇이 있을지 110대 국정과제 하나씩 공부해보는 것도 휴일을 보내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주의사항으로 안내드립니다. 자, 5월 5일 목요일 어린이날 경제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한어준은 내일 경제뉴스로 돌아올게요. 모두들 휴일 잘 보내세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